네, 자, 이번 시간에는 대손세액 공제 신고서 작성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내용을 보시면 매출처 주 성실무역에 매출을 했는데, 자, 그리고 받은 어음이 부도가 발생됐다 되어 있죠. 자, 그리고 금융기관의 부도 확인일은 2017년 10월 20일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2018년도 1기 확정 신고하는 기간이에요. 자, 부도가 발생이 됐으면 바로 대손세액 공제를 신청할 수 있는 게 아니죠. 자, 대손이 확정되는 게 요 부도 발생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그 날이 대손이 확정된 날이 된다 이거죠. 자, 그 다음에 2번에 보시면 대손금 회수 내역도 나와 있어요. 그래서 자, 대손 처리를 했던 금액이 2017년도 11월에 파산으로 상대방 거래처가 파산을 해서 대손 처리했던 금액이 다시 회수가 된 거죠. 자, 이런 경우에도 우리가 대손 회수에 대한 처리를 해줘야 되죠. 그래서 이거를 대손세액 공제 신고서에 반영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서식 작성하기 앞서서 잠깐 간단하게 대손세액공제에 관련돼서 유의사항들 좀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로 대손 사유가 확정이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대손 사유가 1번부터 7번까지 쭉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대손 사유에 해당이 되어야 된다 이거고요. 첫 번째로 보시면 소멸시효가 완성됐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회생계획 인가결정을 받았다. 내가 판 그 거래처가 회생계획 인가결정에 들어가서 회수 불능, 그러니까 얘를 갚지 못할 거라 이렇게 판결이 난 거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 경매가 취소됐고 이런 경우는 크게 많지는 않을 거고,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많이 있죠. 파산, 강제집행, 사업폐지, 사망, 실종 또는 행방불명으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인 경우. 자, 그 다음에 여섯 번째가 제일 많을 거예요. 자, 부도 발생일부터 6개월 이상 경과한 수표, 어음 이런 것들. 자, 어음이 많겠죠. 그래서 부도 발생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했다. 6개월 이상 지나야 된다 되어 있죠. 그래서 6개월이 경과했다. 그런 어음은 대손이 확정됐다 이렇게 봐서 대손세액 공제를 적용을 해준다는 얘기죠. 자, 그 다음에 외상매출금은 자, 그냥 아예 어음도 안 받아 갖고 왔어요. 외상매출금 그냥 외상태 상태로 있는 거는 내가 중소기업인 경우에만 대손세액 공제 받으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대손세액 공제는 매출자 입장이잖아요. 그렇죠? 자, 매출자인 내가 중소기업인 경우에만 요 외상매출금에 대해서도 그 상대방 회사가 부도가 발생이 됐다. 그러면 6개월이 지나면 대손세액 공제 받을 수 있다. 이거죠. 자, 그 다음에 7번도 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공제 시기는 언제까지 신청이 가능하신 거예요?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확정신고 시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되어 있죠. 그래서 자, 이런 사유들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확정신고 시, 자, 예정때에는 적용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자, 대손이 발생이 됐거나 또는 대손이 회수가 됐거나 둘 다 언제만 처리한다는 얘기예요. 둘 다 확정신고 때만 반영을 한다는 거죠. 예정때에 이런 게 발생이 됐다 하더라도 예정때 반영 안 하죠. 자, 확정신고 때만 반영을 한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대손세액 공제받는 금액은 요 매출세액에 해당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못 받게 확정된 요 대손금액, 부가가치세 포함금액이죠. 내가 못 받는 금액. 자, 그 금액에 대해서 110분의 10을 해주셔야 세액 부분이 계산이 되겠죠. 그래서 그 금액을 자, 대손세액 공제에 적용을 해준다는 얘기고요. 자, 이 대손 사유가 언제까지 확정이 돼야 되냐면, 자, 재화 또는 용역 공급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 팔았죠. 자, 그 공급일로부터 5년이 지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 기한까지. 자, 5년이 되는 날이 아니고요. 그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확정신고 기한까지 위에서 여기 1번부터 7번에 있었던 대손 사유가 확정이 돼야 된다. 그거죠. 자, 그럴 때 대손세액 공제를 신청을 할 수 있다. 그거고요. 자, 그리고 많이 신청하는 게 아마 6번일 텐데, 6번. 여기 부도 발생일로부터 6개월 이상 지난 수표엄 이런 것들 있죠. 자, 이런 걸로 많이 그 대손세액 공제를 신청을 하실 텐데, 자, 이거는 6개월이 경과됐으면 그 과세기간부터 신청을 하실 수 있어요. 내가 만약에 자, 지금 2017년도 10월 20일이잖아요. 그러면 이때 부도 확인일이죠. 자, 이 부도 발생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가 돼야 된다 그랬죠. 그런데 6개월이 경과됐으면 자, 2018년도 4월이 되겠죠? 4월 21일 이렇게 될 거예요. 6개월이 지나가야 된다 했으니까. 자, 4월 21일 이렇게 될 텐데, 자, 그 날이 속하면, 그 날이 속하는 그 과세기간,
대한 확정 신고, 그러니까 요번에 1기 확정 신고할 때 반영을 해주면 된다는 얘기고요. 내가 만약에 1기 확정 때 반영을 못했다. 그러면 2기 확정 때 하셔도 돼요. 6개월이 지나갔으면 신청을 할 수 있다. 그거죠. 자, 그 다음에 요 5번 잊어버리시면 안 되죠. 자, 5번에 제출 서류 나와 있죠. 그래서 자, 이런 사실을 요 대손이 확정됐다는 사실을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증명할 수 있는 서류들을 제출을 해주셔야 돼요. 일단 나는 매출자 입장이니까 자, 매출 세금 계산서 있겠죠. 자, 그 세금 계산서뿐만 아니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들, 뭐 법원 판결문이라던가 이런 것들 있죠. 자, 그런 것들을 같이 제출을 해주셔야 되고요. 아까 여기 6번에 있었던 부도 발생일로부터 6개월 이상 지난 어음이나 수표이다. 자, 이럴 때에는 그 부도어음을 제출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세무서에 이거를 관할 세무서에 제출을 해서 확인을 받아야 대손세액 공제가 적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제출 서류들 잊어버리지 말고 같이 제출을 해주셔야 된다는 거 그거 기억하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먼저 프로그램을 이용을 해서 우리가 대손세액 공제 신고서 작성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대손세액 공제 신고서 작성을 하실 거고요. 기간은 4월부터 6월까지죠. 우리 법인이고 확정 때에 반영을 하시면 된다 했고요. 자, 첫 번째 대손 내역 첫 번째 거. 자, 여기 먼저 탭을 보시면 대손 발생 탭이 있고요. 대손 변제 탭이 있어요. 자, 우리는 대손 발생 탭에다가 입력을 하시는 거예요. 여기 대손 세액 공제 신고서에 대손 발생 탭에다가 입력을 하시는 거고요. 대손 변제는 자, 대손 변제는 매출자가 입력을 하는 게 아니고요. 매입자가 입력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자, 매입자가 여기 만약에 매출자가 대손세액 공제를 넣었으면 매입자는 자기의 매입세액에서 빼야 되죠. 자, 매출자는 대손세액 공제를 자기 매출세액에서 빼서 적용을 받는 거고, 그리고 매입자는 자기의 매입세액에서 빼서 그만큼을 더 납부를 해야 되는 제도가 요 대손세액 공제죠. 자, 그런데 만약에 그 대손세액 공제를 이렇게 받아서 대손 처리를 했던 그 금액을 내가 변제를 했다. 그러니까 상환을 했다는 얘기죠. 상환을 했다 하면은 여기다가 반영을 해서 매입세 공제로 넣어주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대손 변제 탭은 매입자가 작성을 하는 거고요. 대손 발생 탭은 매출자가 작성하는 거다 이거죠. 근데 대손 변제 탭을 작성하실 일은 거의 없으실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대손 발생 부분, 이 부분을 작성을 하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는 대손이 발생된 거죠. 그래서 1번에 해당되는 거 넣어볼게요. 일단 보시면 지금 부도 발생이 2017년 10월 20일에 됐고, 그리고 자, 그때 부도 확인도 됐죠. 자, 그리고 6개월이 지나야지 부도가 확정된다 그랬어요. 그렇죠? 대손이 확정된다 그랬죠. 그래서 자, 대손 사유는 자, 부도 6개월, 그러니까 부도 어음인데 6개월이 되는 날 그때가 대손 확정일이 되겠네요. 자, 그러면은 대손 기준일은 부도 발생일이 되겠죠. 그래서 자, 2017년 10월 20일에 부도가 발생이 됐는데 자, 대손 확정일은 알아서 자동으로 들어가죠. 6개월이 경과돼야 된다 그랬어요. 6개월이 되는 날이 4월 20일이죠. 4월 20. 자, 그리고 경과 지나가야 된다 했으니까 하루 더한 4월 21일에 대손이 확정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대손 확정일은 2018년 4월 21일이 되는 거고, 그러면 요번에 확정신고 때 반영해서 공제받을 수 있겠죠. 자, 대손 금액은 부가가치세 포함 금액으로 내가 못 받게 된 돈 다 넣어주시면 돼요. 그래서 550만 원이죠. 자, 넣어주시면 대손세액은 110분의 10이 적용이 됐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110분의 10을 해서 세액만큼이 공제가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대손세액으로 50만 원 반영이 됐고요. 자, 코드를 넣도록 되어 있는데 코드는 내가 매출한 그 상대방 거래처예요. 그러니까 매입처죠. 자, 요 상대방 거래처를 넣어주시면 되는데 보통은 회사 등록이 되어 있겠죠. 그 거래처 등록이 되어 있겠죠. 그래서 F2를 눌러서 거래처를 돈 코드로 해서 반영을 해주시면 돼요. 코드를. 근데 우리는 입력해 놓은 건 없기 때문에 그냥 직접 입력을 할게요. 자, 내가 판 상대방 거래처가 성실무역이었죠. 그래서 사업자 번호 이런 내역들 다 입력을 해주시고요. 자, 그리고 대표자 성함도 다 넣어주면 되겠죠. 자, 이런 내용들 다 넣어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밑에 있는 거는 두 번째는 대손금을 대손 처리했던 걸 회수를 했어요. 그렇죠? 자, 두 번째 대손금 회수 내역. 대손금 회수했다고 해서 대손 변제에다 넣는 거 아니라 그랬죠? 그게 아니고 여기 대손 발생에다가 넣어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자, 여기에서는 이건 지금 1번부터 7번까지는 아까 봤던 우리가 대손 사유 있었죠. 자, 그런 사유들이고, 자, 8번에 기타 입력으로 넣어서요. 요거는 대손금을 회수한 거죠. 대손금 회수 이렇게 넣을게요.
대손금을 회수한 거고, 자, 대손 기준일은 자, 우리가 원래 대손 처리했던 날짜 넣어주시면 되겠네요. 대손 처리했던 날짜가 2017년 11월 30일. 그렇죠? 근데 자, 대손 확정이 2017년 11월 30일에 그러니까 된 거죠. 파산 처리가 됐었는데 요 대손 확정일은 그러면 대손금 회수한 날짜 넣어주시면 되겠네요. 요번에는 회수니까. 그래서 자, 회수는 2018년 3월 10일에 회수했다 이거죠. 자, 보면은 예정 기간에 회수를 했어요. 자, 그렇다 하더라도 요거 예정 기간에 반영하는 거 아니라 그랬죠? 네, 확정 기간에 반영을 하는 거다. 대손세액 공제를 넣는 거나 또는 대손세액 변제에 대한 요 내역을 넣는 것도 다 확정 때만 반영을 하시는 거예요. 대손세액 관련해서는. 자, 그렇게 반영을 해주시고요. 대손 금액은 보시면 자, 당초에 처리했던 금액이 부가세 포함해서 220만 원이었어요. 그렇죠? 자, 이거를 회수를 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여기에는 반영을 220만 원 반영해 주시면 되는데 자, 여기에서 220만 원 그냥 넣으시면 안 되고요. 마이너스 해 주셔야죠. 220만 원 회수한 거니까. 그래서 마이너스로 이렇게 반영이 되도록 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상대방 거래처 넣어 주시면 된다. 자, 나머지 사항들도 대표자 성명 이런 것들도 있으면 전부 다 넣어 주시면 되겠네요. 자, 이렇게 하면 한 건은 대손이 발생된 거고요. 한 건은 대손금이 회수된 거예요. 이렇게 돼서 요 30만 원이 대손 세액공제로 반영될 금액이란 얘기요. 그죠? 자, 그러면 이게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어떻게 반영이 되는지 좀 볼게요. 자, 부가가치세 신고서에는 4월부터 6월까지죠. 4월부터 6월까지고 대손세액 가감란은 여기 8번 란이에요. 8번 란에서 과세표준은 차감하는 게 아니고요. 세액 부분에다가만 반영이 되는 거예요. 자, 세액에 보면 마이너스 30만 원 들어가 있죠. 아까 우리가 대손세액 공제 신고서 여기 작성한 내역에 보시면 자, 요거 50만 원은 대손이 발생된 거. 마이너스 20만 원 넣은 건 대손금 회수된 거 이랬었죠. 그래서 최종적으로 30만 원이 대손세액 공제가 들어갈 반영될 부분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플러스로 반영이 되지만 신고서에는 매출세액에서 빼주겠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세액 공제를 해주겠다는 얘기죠. 그래서 매출세액에서 이렇게 차감돼서 마이너스 30만 원 이렇게 반영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반영이 되면 여기까지 작성을 하시면 요 대손 세액 공제 신고서 관련된 작성은 다 하신 거죠. 자, 변제는 매입자가 반영하는 거라 그랬어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다가만 대손 발생 탭에다가만 다 반영을 해주시면 된다 이거죠. 자, 여기까지 해서 대손세액 공제 신고서 작성 마치도록 할게요.